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처음에 굉장히 좀 우려감을 안고, 뭐,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뭐, 우리나라 장중에도 마찬가지, 미국, 미증시 선물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뭐, 우려감, 장 시작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더 우려스러웠죠. 근데, 어제 뭐 한 7시 정도, 한 6시 좀 넘어서, 6시에서 7시 사이 정도, 그쯤 때는, 뭐,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이 한 200포인트 가까이, 200포인트 이상, 그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미국이 가장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있죠. 고용 지표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자, 거기다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난항이 좀 있었죠. 뭐냐면,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자, 뭐, 민주당 쪽에서 4차 부양책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다 하든가 아니면 하나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부양책 합의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죠. 자,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한마디 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에 뭐 여러 번 말을 바꿨죠. 최종적으로 나온 게 1조 8천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자, 이거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한마디 또 붙인 거는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 쪽에서 이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는 게 자신들한테 타격을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금 좀 뭐 대선 전에 타결이 되도록 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2 총재도 라가르트 22 총재죠. 옛날에는 IMF 총재를 했었는데 이분이,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많은 게 준비돼 있다. 그리고 재차 이게 크게 확산할 경우에는 준비된 모든 그런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조금 반등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프랑스는 뭐 밤에 통금까지 하고 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확진자 수가 또다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쪽에서는 미국의 코로나19가 3차 확산기로 접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 쪽도 거의 뭐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또 뭐 트럼프가 전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 가족들도 뭐 걸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 연구소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빨라도 내년 4월 달 정도, 그때가 돼야 이게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요런 것들,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요런 것들도 좀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지럽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바깥의 일들, 뭐 저 해외 쪽 동향이나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이딴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국에서 전부 다 증시를 부양하는 정책,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데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히려
그 친시장적인 경향에서 그런 역행하는 그런 제도들, 그거를 지금 고집하고 있죠.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장이 지금 요즘 좀 막 안 좋죠. 흔들리고. 자, 시장이 좀 이렇게 더 무너지면요. 아마 그때는 부랴부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참 좀 답답한 일인데요. 네, 이 얘기만 하면, 좀 되게 뭐랄까, 되게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결론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잖아요. 매수 자체가, 이게 매도가, 시장이 가만히 보면, 매도가 굉장히 강해서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도 매수세가 좀 실종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저쪽 연말에 그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거죠. 축소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있는 건데 누가 주식을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연말에 그런 것들 그런 이슈로 인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요. 이 주식 지금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이들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강하게 해서 이렇게 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힘을 못 쓰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아마 이것도 뭐 크게 보면 그렇죠. 금방 지나갈 일이에요. 자, 지금 벌써 10월인데 이 대주주 양도세 뭐 그런 것들 충격이 있으면 12월 말 정도까지겠죠. 그게 지나면 또 회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이 받을 고통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보고요. 저도 상황 좀 봐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뭐 좀 계속 정부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거다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주식을 팔고 저 연말쯤이나 그때 싸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매물을 부르고 또 매수세는 실종되고 그러면 시장이 정말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정부 쪽에서 이거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정책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안정을 시켜주는 거. 왜 나서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안정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참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빠졌어요. 0.26% 정도 하락했고요. 홍콩 쪽이 2% 정도 빠졌는데 이 홍콩 같은 경우는 대형 태풍 대형 태풍 때문에 시장도 휴정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쪽 나라만의 그런 위험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다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가 0.81%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98%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 빠지긴 더 빠졌네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 통금까지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뭔가가 정책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07%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이 0.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47% 정도 하락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장 초반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반등 시도를 많이 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시장이에요. 자, 나스닥 10분 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일봉이고 보시면 아침에는 상당히 좀 많이 뚝 떨어져서 시작했죠. 자, 그랬다가 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았다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뭐 바닥을 잡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조정을 받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시장인데요. 일단 수급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보시면 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천억 정도 순 매수했죠. 그리고 외국인들 162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기관이 1168억을 순 매도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주 강하게 죽어라고 그렇게 두들겨 패는 그런 주체는 없어요. 하지만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좀 매수하겠다라는 그런 매수세가 실종되다 보니까 이 주가 자체는 힘없이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팔았어요. 한 2,2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2,500억 정도를 또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매도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매도를 하고, 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매도해갖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강하게 매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을 지금 사도 잘못하면 물리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으면 그렇죠. 매수세는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뭐 좀 이 얘기 그만하죠. 자, 선물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3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2,114억 정도를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수급들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 매수해 주는 모습이고, 자, 뭐 근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 베이시스라 그러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차. 이 베이시스의 개선은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 결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자, 근데 뭐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수급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옵션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는 5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자,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는 어제 한 17억 정도를 순 매수했네요. 자, 옵션 쪽, 풋옵션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는 풋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며칠 동안 이 외국인들 풋옵션 쪽에서 조금 매도를 했었죠. 콜도 매도, 풋도 매도 이렇게 했었는데 며칠 동안 매도해놨던 거 그거를 다시 그냥 매수로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풋을 9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어제 수급만 본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뭐 청산한 정도니까 푼 매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도 쳤던 거 그 청산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그냥 어제 수급만 본다라면 콜 매도 푼 매수 뭐 약간 아랫 방향이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수급 동향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이 흐름에서는 크게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흐름에서는 그렇게 별반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뭐 코스피 시장 움직임들 뭐 요런 것만 봐도 아마 충분하리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아침에 조금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그냥 힘없이 그냥 쭉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랬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뭐 왔다 갔다 이러면서
또 오후장 2시 정도에는 조금 뭐 아침에 저점 수준 그 정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좀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요런 게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많이 얼어붙은 그런 상태여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62평선을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뭐 22평선은 이게 하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 추세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자, 뭐 붕괴시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 밑에 62평선 자체가 견디고 있어서 뭐 이 62평선 자체는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지만 이 우상향하고 있는 62평선. 자, 여기서 파란 선이 62평선입니다. 요거는 본인이 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파란 선으로 62평선을 설정을 했는데 자, 계속해서 쭉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62평선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한 거고요. 22평선 자체는 이게 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지선 역할을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6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쵸? 장중에는 상당히 좀 장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장중에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미증시 선물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중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등,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를 좀 시도할 가능성,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자,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 베이시스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이건 베이시스라는 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그 보시면 이 선물 쪽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한 5편 정도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장중에 이 베이시스 움직임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매도하고 매수 뭐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시스를 좀 잘 보셔야 될 거고 자, 근데 이 베이시스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느냐 매도를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베이시스 움직임은 많이 틀려집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체크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리고 일단 섹터별로는 글쎄요. 뭐 저는 자꾸 그 대북 관련 섹터들 이런 쪽에서 뭔가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지금 많이 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많이 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필요할 겁니다. 이제 시간도 없어요. 자, 다음 주 정도
10월달이 뭐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11월 3일이 대선이니까 이제는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뭔가를 다음 주나 뭐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주가 대선 전주니까요. 대선 전까지는 뭔가를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그런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 관련되는 게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측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 동안 16일까지 오늘까지죠.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뭔가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북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며칠 전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 아침 시황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안 빠지더라고요, 잘. 다른 것들 뭐 시장 그렇게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지수가 3% 폭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장중에.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